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남양유업이 자사주 소각과 액면 분할 결정에 따른 주주가치 재고 기대감에 오늘 11%가 넘는 급등세로 마감했습니다. 남양유업은 이사회를 열어 자사주 4269주를 소각하고 유통주식수 확대를 위해서 액면가를 5,000원에서 500원으로 분할하기로 하면서 향후 주주가치와 기업가치 재고에 더 집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녹십자가 미국 법인을 통해 자사의 면역 글로불린 제품 알리글로 출시 및 유통을 개시했다고 정식 발표했습니다. 이 소식에 오늘장에서 8% 넘게 급등했는데요. 녹십자가 개발한 알리글로는 선천성 면역 결핍증으로도 불리는 1차 면역 결핍증에 사용하는 제제로 지난해 12월 미국 FDA로부터 시판 승인을 받았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오늘장에서 12% 넘게 급등한 현대약품이 시간 외에서도 주목받았습니다. 2017년 상원의원에 당선된 이래 낙태권을 꾸준히 지지해온 해리스 부통령에 이어 트럼프 전 대통령도 6주 이후 낙태 금지법에 반대한다는 뜻을 밝혔기 때문인데요. 현대약품은 자국 내 임신 중절을 유도하는 미프지미소 국내 도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입니다. 국민의힘이 정부와 협의를 거쳐 반도체 산업에 보조금을 직접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처음으로 명문화한 반도체 특별법을 이번 주 내에 당론으로 발의합니다. 입법이 완료되면 미국과 유럽연합, 일본처럼 거대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에 정부의 재정 투입이 가능해지는데요. 특별법은 삼성전자 사장을 지낸 고동진 의원 등이 발의한 것으로 오늘 연중 최저치를 깬 삼성전자를 비롯한 반도체주의 반격이 시작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신들의 매매신호 정규현입니다. 오늘 우리 시장, 양시장도 하락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간밤 미국 시장은 연착륙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상승 마감했고 오늘 우리 시장도 상승으로 출발했습니다만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과 또 FOMC 회의, 추석 연휴를 앞두고 경계감이 짙은 모습이었는데요. 요즘에 정말 주도주가 부재한 어려운 시장이 계속되고 있는데 이럴 때 우리는 어떤 종목에 집중을 해야 할지 오늘도 신들의 매매신호와 함께 하시면서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화요일은 윤사무엘 전문가와 함께 하겠습니다. 네, 주식과 물화일체가 된 윤사무엘 전문가 나왔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저희도 분홍색으로 좀 일체감을 느끼고 있는 것 같은데 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도 일체감 있는 또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주식을 아트경제로 끌어올려서 주식과 물화일체가 된 서울경제 대표 전문가 윤사무엘이고요. 주식이 저고 또 제가 주식인 어떤 경제 오른 모습을 매일 또 보여드리고 있고 어떻게 보면은 정말 야, 이게 가능한가 싶을 정도로 멋진 거의 묘기의 수준을 또 퍼포먼스를 보여드리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그런 이유 바탕에는 제 어떤 근거가 되는 주도주 어떤 매매 정석을 저는 한 번 더 이제 강의를 간단하게 도와드리려고 하는데요. 일단 주도주 매매 정석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제 제 기준을 가지고 설명을 드려볼게요. 네, 뭐 많은 분들이 기준이 좀 다르겠지만 일단 저는 이 주도주 매매를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이렇게 물어봤을 때 항상 말씀드리는 게 이제 역배열에서 사는 게 아니라 항상 정배열에서 돈을 벌 줄 알아야 된다라고 항상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섹터의 주도주나 뭐 1등주 그리고 시장의 인기주 그리고 거래 대금
이름이 터진 첫 시세 양봉 그리고 52주 아니면은 역사적 신고가 종목을 저는 주력으로 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거기에다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사실 차트가 아무리 좋아도 재료가 썩은 재료면은 솔직히 주가가 크게 가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재료의 크기나 어떤 기대감이 좋은 종목을 선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거기다가 매해 그리고 매월 주도주는 계속해서 바뀌기 때문에 항상 기다리면은 기회는 계속 온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현재 시장에서 주도주 같은 경우에는 좀 부재한 시장이긴 하지만 항상 언제나 그 강한 종목이 나왔을 때는 저 윤서무엘이 함께 여러분들과 공략을 도와드리고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자, 첫 번째 시트를 보여드리게 되면은 그러니까 사실 저 같은 경우에는 가장 매매를 시작하는 출발점이 어디냐면은 이런 구간이에요. 그러니까 이 거래량이 좀 터지고 그리고 박스권이 좀 돌파가 되면서 시세 초입 국면. 근데 사실 여기서 이제 매매를 들어가려고 하면은 예전에 이미 이렇게 올라와 있는 상태라서 상당히 높아 보일 때가 많아요. 근데 그거와 상관없이 이런 데서 살 줄 알아야 되고 실제 이런 데서 매매하는 트레이더들 같은 경우에는 뭐 전문 트레이더나 아니면 스마트머니가 이제 동참을 해가지고 이제 시세를 끌어올리게 되죠. 하지만 여기서부터는 이제 관망으로 이제 여기가 이제 브레이크아웃이 되죠. 그러면은 이제 관망이 하기 시작하고 저 같은 경우에는 하지만 많은 또 개인 투자자들이 여기서 많이 사세요. 이런 구간에서 많이 사면서 또 돈을 잃기도 하고 또 많이 물리기도 하고 아니면은 좀 끙끙 앓기도 합니다. 하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이런 구간에서는 잘 매매를 안 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그래서 한번 제가 그러면은 예시 차트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아까 그 시세 초입 국면이 여기입니다. 작년 2월 달이었죠. 그리고 나서 여기 이 지점 저점이 이탈하면서 전량 매도 후에 관망하는 구간으로 접어든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실제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 시세 초입 국면 여기가 20만 원이었거든요. 그래서 매일 뭐 종가 베팅 아니면은 장중 매매 뭐 돌파 매매라든지 눌림 매매를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 에코프로를 가지고 매일매일 끌고 가기도 하고 그다음에 당일날 수익 청산을 하기도 하면서 매수 매도를 반복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이 브레이크아웃이 되니까 이때부터는 조금 보수적으로 여기서는 거의 매일같이 가지고 놀다가 이 구간을 지나니까 그때부터는 매매 횟수가 굉장히 줄어들죠. 그래서 반등 나올 수 있는 구간들에서만 틈틈이 매매를 하지만 적극적으로 이렇게 내려올 때는 매매 안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실제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 작년에만 제가 뭐 150번 정도가량 공략을 도와드렸습니다. 자, 그다음에 알테오젠을 보면은 이제 주봉을 보세요. 주봉 보면은 여기가 직전 고점이고요. 이 직전 고점을 하락 추세를 뚫어내고 나서 여기를 장대 양봉을 뚫어주죠. 주봉에서. 그럼 여기서부터가 스타트예요. 여기가 매매가 시작되는 지점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쭉쭉쭉 올라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도 제가 한미반도체도 하나 더 보여드리면은 자 이런 구간에서는 매매를 잘 안 해요. 횡보하다가 딱 여기서 거래량 터지고 나서부터 그때부터 다시 매매를 들어가게 되고요. 그다음에 여기 61선 부근이 이탈되는 시점, 전저점이 이탈되는 구간부터는 전량 매도 후에 좀 관망하는 구간이었다. 그래서 이런 데서 한번 여러분들 이렇게 공략을 도와드리고요. 여기 수익 실현하고 그다음에 또 관망 이런 식으로 짧게 여기서 역별 구간에서 짧게 매매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시면은 여기 보시면 이제 알테오젠이죠. 알테오젠이 아까 그 8만 원 구간이 시세 초입 국면이었잖아요. 그때부터 매일매일 트레이딩하고 매수, 매도 뭐 이 종목이 내일 시세 연속성을 보여줄 것 같다라고 하면은 종가 베팅. 내가 사자마자 올라갈 것 같다라고 하면 장중 매매를 통해서 또 계속해서 시세를 알고만 챙기는 매매를 했었고요. 그다음에 한미반도체도 보시면은 자 이런 식으로 여기서 뭐 7만 원대에서 19만 원대까지 계속해서 트레이딩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중간에는 사실 주가가 재미가 없잖아요. 그럼 이때는 뭐가 다른 게 움직였을 거예요. YC라는 종목이 움직였을 건데 이 YC 종목을 가지고 또 계속해서 매매를 하면서 또 여러분들한테 멋진 수익 안겨다 드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와 함께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매월 꾸준히 월 1,000,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월 1,000이 그냥 딱 1천만 원이 아니라 실제 뭐 2, 3천만 원 인증해 주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요. 또 실제 월 억대로 인증해 주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 정말 진심으로 수익 축하드리고 그리고 저는 이렇게 매매를 한다라고 하면은 분명히 지금은 조금 어려운 시장인 건 확실해요. 그런데 또 지나가면은 또 시세는 항상 조용히 찾아오거든요. 그리고 주도주도 조용히 쓰게 되고요. 그랬을 때 제 눈은 항상 정직하게 이런 종목을 잡을 준비가 항상 되어 있기 때문에 또 분명히 여러분 계좌에 가장 강한 종목을 또 선물해 주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주도주 매매로 시세의 알곡만 챙기고 계시는 윤사무엘 전문가님이신데요. 오늘도 저희와 끝까지 함께 하시면서 전문가님이 또 어떤 주도주를 얘기하시는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요즘같이 정말 시장이 어려울 때에도 또 거의 매일 수익을 내고 계시는 윤사무엘 전문가님이시니까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하시면서 그에 대한 노하우도 알아가시면 좋겠습니다. 또 방송에서 말씀하신 종목들 어려운 시장 속에서도 선방하는 흐름 나타나고 있는데요. 전문가님, 네, 말씀하신 종목들 AS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일단 AS를 해드려야겠죠? 네. 네, 일단 제가 목표 주가, 그다음에 진입가, 손절가까지 명확하게 제시를 해드리고 있고, 그리고 오늘 시장에서도 여러분들한테 또 멋진 종목 가져왔으니까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좀 많이 놀라실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은 이게 지금 얘기하는 게 맞나? 싶을 정도로 괜찮은 종목을 가져왔습니다. 자, 일단 유한양행을 살펴보면은 다 최근에 8월달, 9월달 그리고 뭐 가스공사 같은 경우는 7월달인데 거의 다 최근에 말씀드렸던 종목들 위주고요. 그래서 유한양행 같은 경우에는 23일, 27일 이렇게 두 차례 언급을 드렸었고 1차 목표 주가에 이제 도달을 하면서 또 37%, 33% 정도 수익을 여러분들께 안겨다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M83 같은 경우에도 9월 3일 날 말씀드렸었는데 9월 4일 날 다음 날 바로 급등을 해가지고 당일날 16% 이상 수익을 여러분들께 드렸었고요. 가스공사는 약간 단기 수익 관점에서 여러분들한테 이제 대왕고래를 잡아먹을 수 있는 상호 패턴에 대해서 언급을 드렸었는데 그때 이후로 23% 1차 목표 주가에 도달했었고요. 그다음에 블루엠텍 같은 경우는 8월 9일 날 말씀드린 뒤로 또 약 한 28% 정도가량 수익을 가져다 드렸습니다. 그래서 유한양행이 요즘에 힘이 없죠. 아마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셨을 텐데 자, 개인적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면 오늘 반등을 했어야 돼요. 근데 얘가 실패했어요. 실패했다라고 하면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목요일 시장에서 다시 반등 트라이를 하거나 아마 높은 확률로 목요일 시장에서는 내일 말고 목요일 시장에서 아마 반등을 좀 강하게 줄 확률이 높다. 그 정도로만 여러분들이 좀 체크를 해두시면 어떨까라고 생각이 들고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방송 이날 방송 자료 있죠. 히든 종목이라고 여기서 방송에서 말씀드렸었고요. 그리고 제가 이날은 방송이 없었어요. 그다음에 이날 또 여러분들 좀 방송에서 말씀을 드렸었죠. 방송에서 이렇게 급등하기 전날 말씀드리고 나서 약 33% 그리고 약 또 30% 이렇게 수익을 여러분들께 정확하게 또 가져다 드렸습니다. 이 종목은 개인적으로는 뭐 사실 어떻게 움직일지 눈에 뻔히 보여요. 제 눈에는 뻔히 보이는데 아마 분명히 여기서 반등 줄 거라고 봤는데 못 가고 또 줄 거라고 봤는데 못 가니까 이제 여러분들 이제 슬슬 어렵다고 생각하실 거예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모든 시나리오를 갖고 있기 때문에 제가 또 많은 분들이 이제 시청해 주시고 또 저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면은 제가 한번 인사이트 드려 볼 테니까 한번 같이 참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M83 같은 경우에는 진입가 이날 진입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당일날 매도가 되었습니다. 3만 원. 그래서 이거를 일봉으로 보면은 수익이 안 난 것 같은데 분봉으로 보셔야 돼요. 그래서 25분 만에 수익이 났거든요. 25분 만에 3만 원에 도달했습니다, 여러분들. 자, 시초가 여기서부터 진입했겠죠? 시초가 저가죠. 그리고 나서 3만 원 도달, 16% VI 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어떻게 보면은 VI와 어떻게 보면 상한가도 오늘 시장에서도 잡아드렸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상한가 제조기, VI 제조기 이런 별명을 가지고 있는데 분명히 제가 그러니까 막 몇 종목 이렇게 공략 도와드리고 막 10종목 공략 도와드리고 거기서 뭐 상한가 같다, VI 같다 이게 아니라 한두 종목 공략 도와드리는데 그게 상한가 가고 VI를 갑니다, 여러분들. 분명히 여러분들 계좌는 바뀔 것이다. 윤사무엘을 만나게 되면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한국가스공사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공략 도와드렸습니다. 이때도 아마 70%가 수익을 드렸을 거고요. 이때도 30%, 이때는 손절 한번 나왔어요. 근데 여기서 제가 다시 한 번 더 AS를 도와드리는 차원에서 히든 종목으로 말씀을 드렸었고요. 1차 목표 주가 도달했고, 그래서 매도가 됐다라고 말씀드렸었고, 2차 목표 주가까지 제가 홀딩했는데 1차 목표 주가를 다시 이탈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전량 매도하고 지금은 개인적으로는 한 4만 원대 초반 오면은 아마 다시 한 번 더 공략할 생각이니까요. 한국가스공사 들고 계신 분들은 지금 바로 저 윤사무엘과 해보시면 같이 만나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블루엠텍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모아가라라고 말씀드렸습니다. 1차 목표 주가 도달했습니다. 18,600원에서 17,400원에서 말씀드렸었고 여기 매도가 23,000원 말씀드렸었고요. 아마 지금도 주가가 나름 견조한데 이게 10월 달에 그 위고비가 국내 출시가 이루어지잖아요. 그때
어떤 일정을 보고 한 번 정도 슈팅은 나와줄 것 같아요. 자리는 잘 잡고 있기 때문에 제가 추가적으로 또 공략 도와드릴 테니까 저 윤사무엘과 함께 해보시면 어떨까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소외받지 않고 시장의 중심에 서서 주식 천재인 저 윤사무엘과 함께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서서 잠시 쉬어가더라도 주도주를 선택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느껴볼 수 있었는데요. 그렇다면 오늘 장의 핫 테마는 무엇이고 주도주가 될 수 있을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핫 테마는 신규 바이오 테마입니다. 미국 하원이 현지 시간 9일 중국 바이오 기업을 제재하려는 목적으로 올 초부터 입법화를 추진한 생물보안법을 통과시켰습니다. 이로 인해 국내 바이오 의약품 위탁 생산 개발 기업 및 관련 업체의 반사이익 기대감이 커졌다는 분석인데요. 생물보안법은 미국 의회가 우려 기업으로 지목한 중국 바이오 기업들과의 거래를 제한하는 법안이며 미국 정부 지원금을 받는 기업은 적대적 해외 바이오 기업에 장비와 서비스를 사용하는 것이 금지되는데 통과된 해당 법안에는 우시 바이오로직스 등 중국 5개 바이오 기업이 포함됐습니다. 바이오 관련주 중에서도 신규 바이오 테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엑셀세라퓨틱스입니다. 바이오 소부장 기업인데요. 엑소좀 자동화 분리 정제 장비 출시 소식이 나오면서 오늘 장에서 상한가에 진입했습니다. 두 번째는 이엔셀입니다. 이엔셀의 줄기세포 치료제가 아시아 6개국에 기술 이전하는 계약을 체결했다는 소식에 오늘 장에서 14.63% 급등으로 마감했습니다. 네, 오늘의 핫 테마는 신규 바이오 테마입니다. 자, 그러면 관련해서 첫 번째 종목인 엑셀세라퓨틱스부터 현재 시점에서의 매매 전략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팻말 준비해 주시고요. 하나, 둘, 셋, 빠밤. 매수 사인 주셨습니다. 네, 제가 알기로는 오늘 수익이 나신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추후에 다시 진입하실 건가요? 일단 오늘 상한가를 들어갔기 때문에 제가 또 뭐 상따도 잘 도와드리지만 또 이제 상한가 다음날 매매도 제 주력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요. 항상 모든 시나리오를 가지고 공략 도와드릴 테니까 엑셀세라퓨틱스 내일 또 나도 한번 잡아보고 싶다. 오늘 윤사무엘이 공략 도와드렸던 것처럼 나도 한번 잡아서 또 상한가 맛보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지금 바로 주식 천재인 저 윤사무엘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이 종목을 조금 어떤 관점에서 지켜봐야 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아침 장 초반에 굉장히 디테일하게 설명을 드렸었는데 일단은 오늘 장전에 나왔던 뉴스가 미국 하원에서 중국 바이오 기업 제재 결국 생물보안법이 이제 통과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좀 높은 306대 81 이렇게 높은 표결이 이뤄졌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바이오 쪽에서는 주도주가 하나 나올 것이다. 한 종목은 상한가가 나올 만한데 이 생각을 하고 이제 시장을 바라봤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가 될까? 근데 사실 여러분들이 좀 기대했던 건 그런 걸 거예요. 뭐 삼성바이오로직스 아니면은 뭐 바이넥스, ST팜, 셀트리온 이런 기업들인데 저도 사실 기대를 했어요. 근데 요즘 시장이 어떻죠? 수급이 말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대형주들이 올라가기 위해서는 수급이나 아니면 프로그램 매매라든지 그런 게 활성화가 돼야 되는데 지금 수급이 굉장히 제한적인 시장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결국에는 시가총액이 작거나 아니면은 뭐 최근에 그래도 상한가를 굉장히 잘 갔던 신규주들 안에서 뭔가 좀 흐름이 나올 수가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 종목을 공략을 도와드렸고요. 엑소좀 자동분리 정제 장비 신규 출시 뭐 이런 뉴스가 나왔더라고요. 저는 근데 자세하게는 못 봤어요. 아 그냥 그렇구나. 그리고 키워드를 한번 살펴보면은 전 세계 최초라는 키워드가 붙었죠. 전 세계 최초는 그래도 좀 주식시장에서 먹어주는 재료잖아요. 네, 그리고 무열청 화학조성 배지를 뭐 개발했다 이런 뉴스가 나왔었고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삼성바이오는 무겁다. 일단은 물론 오늘 거의 역사적인 신고가 근접을 한 상태고 100만 원도 한번 순간적으로 뚫었다가 90만 원, 99만 원대 이제 안착을 한 모습이었는데 어쨌든 근데 사실 매매하기에는 상당히 좀 퍼센테이지를 좀 단타치기에도 먹기에는 좀 힘들어 보이고 그렇다고 바이넥스랑 ST팜을 보니까 차트는 좀 진행이 되고 있어요. 막 차트가 깨진 건 아닌데 진행 중인 차트다 보니까 바로 가기는 힘들다. 그리고 수급도 안 터진다. 이러니까 그러면은 얘가 가장 빨리 가네? 이 생각을 하면서 봤죠. 네, 그래서 뭐 차트도 보시면은 그래도 얘가 상한가를 잘 갑니다. 이때도 상한가를 갔었고요.
이때도 상한가를 갔어요. 그러니까 상한가 DNA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이 종목도 상한가 DNA를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현재 여기를 좀 박스권으로 만들고 있는데, 아마 이 박스권을 어떻게 이제 돌파하느냐, 좀 어떻게 보면 오늘도 상당히 좀 강한 수급으로 올리긴 했는데, 오늘보다 내일 만약에 움직이기 위해서는 내일 더 강한 수급이 터져줘야 되거든요. 만약에 그런 흐름이 나온다고 하면은 저는 당연히 진입해 볼 의사가 또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좀 박스권이다 정도로만 체크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오늘 시장 같은 경우에는 오늘 상한가를 갔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공략을 도와드렸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주가가 급등하고 이렇게 있다가 여기를 재돌파하는 시점에서 이 구간에서 이제 제가 좀 가격 전략까지도 좀 디테일하게 보내드렸었고요. 실제 여기가 이제 1차 매수가인데 2차 매수가도 있었어요. 여기였는데 여기까지는 뭐 도달 안 해가지고 실제 이렇게 오늘 좀 지지부진했지만 상한가는 들어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오늘 뭐 이 종목 가지고 수익 내신 분들 좀 많이 계시던데 수익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실제 이 종목이 저랑 그래도 제가 수익을 워낙 많이 내다 보니까 기억이 없어요. 수익을 내가 뭐 냈더라? 그래서 예전 자료를 살펴보니까 또 이런 걸 했더라고요. 제가 9월 2일 날 이것도 상한가 다음날 매매죠. 상한가 이후에 갭이 떠가지고 여기를 돌려줘요. 그러면 여기서도 사볼 수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되돌림을 받길 기다렸어요. 여기 눌림목이라고 하죠. 여기서 최저점을 잡아준 게 저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약 12%인가 15% 정도 상승을 했었고요. 그다음에 이게 주가가 또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때부터 브리핑을 드렸어요. 여기서 들어가겠다. 정확하게 최저점에서 잡아가지고 그 다음날, 당일날 또 상한가를 들어가면서 이때도 제가 플러스 한 16에서 18%인가 수익을 여러분들께 드렸을 거예요. 그래서 엑셀 세라피틱스 같은 경우에는 좀 요즘 시장에서는 어쩌다 보니 저한테 효자가 된 종목이긴 한데, 그래도 여러분들이 또 이 종목이 그러면은 사실 그런 게 있어요. 수익을 주는 종목은 계속 줘요. 웬만하면요. 뭐 수익이 안 줄 때까지 그러면 저는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이 종목이 최근에 효자였기 때문에 아마 내일 시장에서도 저한테 수익을 줄 확률이 높기 때문에 분명히 그런 흐름이 나오면은 또 저 주식 천재인 윤사무엘이 공략 도와드리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즘처럼 수급이 부족한 시장에서는 상대적으로 가벼운 바이오주인 엑셀세라퓨틱스가 주도주가 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서 매수 사인 주셨습니다. 내일 시세가 분출을 하는지 이 부분 잘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신규 바이오 테마 중에서 두 번째 관련 종목이죠. 이엔셀 현재 시점에서의 매매 전략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팻말 준비해 주시고요. 하나, 둘, 셋, 빠밤. 매수 사인 주셨습니다. 네, 이엔셀은 방송 히든 종목으로도 가져오셨었는데, 네, 아직도 주목하고 계신가요? 저 손절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아직도 주목하고 계신가요? 사실 네, 손절 나왔는데, 네. 근데 웃긴 게 뭐냐면은 이 종목을 본전 부근에서 본전 이상에서 제가 매도했어요. 제가 기가 막히죠. 어떻게 이 종목을 가지고 했는지. 제가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강의를 도와드렸잖아요. 시장이 약세일 때는 가장 약한 종목을 사야 되는데 원래 주도주였는데 가장 약해진 종목. 그게 뭐였어요? 이엔셀이었잖아요. 그렇잖아요. 이엔셀 상한가 되게 잘 가고 그러다가 굉장히 좀 낙폭이 크게 하락했는데 거기서 최저점에서 잡아가지고 또 수익을 내고 나왔죠. 그래서 이 종목은 사실 뭐 삼성과 지분 투자 이슈도 있었고요. 삼성 DNA라는 어떤 키워드가 붙으면서 상당히 좀 좋은 멋진 퍼포먼스를 보여줬던 신규주이고요. 그다음에 세계 최초로 차세대 중간엽 줄기세포 치료제 개발 기대감이라는, 이것도 세계 최초죠. 그러니까 두 종목의 공통점, 세계 최초란 키워드. 그러니까 뭐 하는지 몰라. 여러분들 그리고 주식하는 사람들이라고 하면은 그 깊이 들어갈 필요 없어요. 무슨 우리가 박사할 것도 아니고 뭐 바이오 박사할 거예요? 어렵잖아요, 솔직히. 그냥 주식하는 사람들은 이런 거에 반응한다. 세계 최초. 이거는 여러분들 기억해 놓으셨다가 이런 게 떴어? 그러면 한번 뭐 상한가를 간다라고 하면 상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뭐 어떻게 여러분들 바닥권에서 사는 거에 더 많이 떨어지잖아요, 여러분들. 여기가 지하실인 줄 알았더니 막 지하실 3층, 4층, 5층 있잖아요. 근데 이런 거를 한 번씩 상따해 보면은 재밌습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수익도 굉장히 빠르게 나고요. 물리면은 바로 살려줍니다, 여러분들. 이런 종목들이요. 자, 글로벌 대형 제약사 또 노바티스와 얀센의 T세포 치료제, 중앙세포 치료 처리센터로 지정이 되면서 상업 그리고 임상 3상용 위탁 개발 생산, 이게 핵심 키워드죠. 네, 오늘 생물보안법 이거 수혜. 제가 최근에 말했어요. 삼성바이오 살 거예요? 바이넥스, ST팜 갈 것 같아요? 아니다. 이엔셀이 갈 것 같다, 나는.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이 종목. 자, 그런 이유 바탕에는 시가총액의 비밀이 있는데 이 종목이 시가총액이 작습니다. 2,600억 정도의 유통 물량은 33%. 네, 상당히 가볍죠. 33%라고 하면은 1,000억도 안 되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네, 그렇죠? 가볍다. 그리고 1개월 보호 예수 물량이 좀 풀리게 돼요. 그게 9월
23일, 23일 날 풀립니다. 그러면 그때까지는 변동성이 나오겠구나. 아니면 그 사람도 결국 팔아먹으려면은 주가를 올릴 수도 있겠구나. 이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큰 그림을 가지고 가면 됩니다. 근데 좀 많이 풀려요, 여러분들. 34.71. 그러면은 합쳐이면은 이제 약 거의 60에서 70%가 되잖아요. 그때부터는 좀 이제 매매하기가 좀 까다로워질 수가 있습니다. 지금 가벼움과 그때에는 좀 무거워져요, 여러분들. 그것만 여러분들 참고하시고, 그때까지는 그래도 좀 안정장치가 있으니까 매매해 볼 수 있다. 이 생각을 하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엔셀이 250억 규모 줄기세포 치료제 기술 이전. 이런 이슈가 있었죠. 그래서 이 종목이 아마 어제 시간에 상한가를 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갭도 높게 뛰었고 또 거의 상한가, 준상한가까지 이제 가는 흐름이었는데 다만 좀 저항을 받고 있죠. 여기 직전 고가, 상장 첫날 고가 그리고 이런 데서 또 상한가 가고 나서 만들어진 고가 이렇게 한 세 군데에 있는 구간에서 여기를 좀 저항을 받고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저는 여러분들한테 방송에서 아마 여기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을 거예요. 히든 종목으로.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도 공략을 했었거든요. 근데 여기가 제가 기억하기로는 이게 한호가 높이 띄우면서 이게 투자 경고를 막 먹었어요. 그래서 투자 경고 받네 그러면서 바로 물량을 줄여버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했냐? 여기서 샀습니다, 저는. 여기서 가지고 수익이 났습니다, 여러분들. 말도 안 되죠. 근데 제가 워낙 또 대응이나 이럴 때 안 사요. 이럴 때 안 사고 여기서 샀어요, 딱. 그러면서 오늘 또 수익으로 마무리를 했었고요. 매도를 했었고요. 자,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파로사이바이오랑 느낌이 굉장히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구간이냐면은 얘도 파로사이바이오도 상장 첫날 이렇게 상장 3일차에 상한가 가고 그러면서 여기가 좀 하락 추세를 이렇게 보이다가 이런 데서 또 돌파를 하니까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되는 거는 얘가 만약에라도 내일 시장에서 이렇게 마무리가 된다. 상한가 뭐 이렇게 양봉이 마감이 된다. 그러면은 얘는 뭐 이렇게 다시 갈 확률이 높겠죠. 네, 그래서 그런 흐름이 나오면 제가 또 이엔셀 같은 경우 공략 도와드릴 테니까 요즘에 얘네들이 그래도 탄력이 가장 좋잖아요. 네, 그나마 재밌는 종목을 찾아라라고 하면은 어느 정도 거래량도 받쳐주고 거래대금 그리고 시세 탄력도 굉장히 좋기 때문에 분명히 여러분들이 이런 종목에서 못 놀고 있다라고 하면은 요즘에 굉장히 수익 보기 또 힘들고 답답한 마음만 가지고 계실 거예요. 하지만 저 윤삼호가 함께 하신 분들은 그래도 조금 이 종목 같은 경우 제가 사실 이번 하락장에 딱 두 종목 들고 있었거든요. 하나는 비밀이고요. 하나는 이 종목이었어요. 놀랍죠? 막 많은 분들이 막 10종목씩 가지고 있고 막 20종목, 30종목, 백화점식 매매를 이제 물리는 시기인데 저 같은 경우에 딱 두 종목 있었는데 철저하게 강한 종목으로만 딱 두 가지 있었다. 대단하죠. 대견하죠, 윤사무에. 네, 그래서 이엔셀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뭐 60분봉도 지금 상당히 괜찮아요. 이렇게 하락 추세라고 볼 수 있는 구간들을 이렇게 그리고 이제 한 여기 이 구간들만 잘 지지해주면은 다시 한 번 더 좀 충분히 슈팅을 줄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보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상장 후에 1개월 34.71%가 풀린다. 이것만 좀 주의해서 여러분들이 매매하신다라고 하면은 아마 9월 말까지 추석 지나고 9월 말까지만 딱 매매하면은 아마 마무리가 되지 않을까.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항상 시장은 새로운 거에 반응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중기적으로는 뭐 미생물보안법으로 인해서 삼성 바이오로직스도 당연히 수혜를 받을 거고요. 그다음에 뭐 바이넥스나 뭐 셀트리온, 뭐 ST팜 이런 기업들이 당연히 중장기적으로는 수혜를 받을 거라고 보고 있는데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지금 시장은 수급이 너무 제한적이다. 그러니까 그 종목들 같은 경우에 어느 정도 시가총액도 있고 뭐 삼바나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거의 우리나라의 탑이잖아요. 그런 종목들을 움직이기에는 지금 수급이 너무 완라 있기 때문에 제가 어떤 트레이딩 아이디어로 드린 거는 차라리 쉽게 날릴 수 있는 종목들로 매매하자라는 거였죠. 근데 얘네들이 어쨌든 대금도 좋았기 때문에 상당히 이런 데서 하면은 또 매매가 좀 안정적으로 또 수익도 좀 안정적으로 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항상 매기가 쏠리는 쪽으로 저는 붙어서 매매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엔셀 또 추가 공략하고 싶으신 분들은 지금 바로 주식 천재 윤사무엘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즘 같은 약세장에서는 상대적으로 종목이 좀 가볍고 그리고 원래 주도주였지만 상대적으로 또 많이 빠진 그런 종목들을 살펴봐야 한다라고 여러 번 강조를 해주셨는데요. 바로 이엔셀이 그런 종목이다라고 하시면서 매수 사인 주셨습니다. 9월 말 전에 한 번 더 공략을 통해서 수익 나고 싶으신 분들은 윤사무엘 전문가님과 함께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번에는 오늘 장에서 강세를 보였던 종목들 중에서 윤사무엘 전문가가 주목하고 있는 강세 개별주 체크해 보겠습니다.
오늘의 강세 개별주는 유아용 애니메이션 캐치 티니핑 시리즈의 직접 재산권을 갖고 있는 제작사 쌈쥐엔터입니다. 8월 7일 극장 개봉한 쌈쥐엔터의 사랑의 핫쇼핑이 역대 애니메이션 관객 순위 3위에 오르면서 100만 관객을 향해 가고 있는데요. 9월 15일 중국 개봉을 앞둔 기대감에 어제 상한가에 이어 오늘은 6.92% 상승으로 마감했습니다. 네, 오늘의 강세 개별주는 쌈쥐엔터입니다. 전문가님, 쌈쥐엔터 어제와 오늘 급등하는 흐름이 나타났는데 그런데 이 기업이 적자 기업이더라고요. 계속 봐도 괜찮을까요? 맞아요. 이 회사가 좀 적자 기업이기도 하고 사실 너무 잘 아는 기업인데 네. 아무튼 네. 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단기적으로 괜찮은 것 같아요. 네. 단기적으로는 충분히 매매해 볼 만하고 그다음에 그런 이유 바탕에는 그래도 새로운 어떤 신규 키워드를 가지고 시장에 다시 나왔다라는 게 핵심 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어떤 이유 바탕에는 이제 뽀로로를 제쳤대요. 뭐 돈을 쓸어 담았다는데 그래도 적자입니다, 여러분들.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아마 제가 기억하기로는 영화 관객이 100만 명에 임박을 했다고 했는데 50만 명이 이 기업의 이 영화의 손익분기점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00만 명이라고 하면은 한 50억에서 75억? 그다음에 뭐 영화 뭐 CGV나 롯데 시네마 이런 데 주면은 그렇게 많이 남진 않을 것 같은데 결국에는 여기가 또 굿즈 장사를 굉장히 잘합니다. 그래서 아마 단기적으로는 테마성으로는 한번 우리가 계속해서 좀 지켜볼 만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핵심은 이거예요, 여러분들. 네, 9월 15일 추석 전이죠. 사랑의 핫쇼핑이 중국 개봉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네, 이게 결국엔 어떤 일정 매매나 아니면 단기 매매 관점에서 우리가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기왕이면은 따라 붙는 건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냥 좀 눌렸을 때 뭐 전이 상한가 가격대 이런 자리에서는 한번 우리가 사볼 만하다 이 정도라면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고 나름 거래량도 좀 의미 있게 터졌기 때문에 여기가 사실 저항인 자리는 맞아요. 근데 여기가 뭐 거래량이 터진 데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크게는 저항받을 가능성은 없다. 그래서 이런 데에서는 우리가 한번 모아가면은 충분히 슈팅 나올 때는 또 어느 정도 좀 매도할 수 있는 자리가 나올 수 있다라고 바라보고 있고 실제 SAM젠터의 주봉인데 주봉 보면 상장날 이후에 상당히 좋은 끼를 보여줬었거든요. 상한가도 상당히 멋지게 갔었고요. 그리고 나서 17,500원 정도가 지지해주고 뭐 이랬었는데 여기가 이제 이탈하니까 저항이 돼버렸죠.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도 좀 저항을 받는 모습이었는데 개인적으로는 17,500원 정도만 충분히 넘어가면은 또 2만 원대, 22,000원 정도까지는 열려 있으니까요. 그거를 생각하고 우리가 한번 22,000원 구간을 좀 매도 관점으로 보시고 그 밑에는 우리가 충분히 매수 밴드로 설정해가지고 매매해 보신다라고 하면 분명히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당일 또 탄력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이런 급등주 또 매매하고 싶으신 분들은 저 윤사무엘과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쌈쥐엔터 22,000원을 목표가로 설정을 하시고 그 전에 매수 어떻게 할지 이 부분 구체적으로 알고 싶으신 분들은요. 윤사무엘 전문가님과 함께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떻게 윤사무엘 전문가님과 함께 하실 수 있는지 저희가 더 큰 화면으로 준비했습니다. 만나보실까요? 네, 이번에는 전문가님의 노하우를 여러분께 공개하는 시간입니다. 전문가님, 오늘 강의 같은 경우에는 요즘 같은 시장에서 굉장히 잘 쓰일 수 있는 비법이다 이런 얘기를 아까 하셨잖아요. 네. 네, 어떤 내용일까요? 사실 내가 뭐 예수금이 한 1,000만 원이다. 아니면은 뭐 1억 이하다라고 하면은 공감을 좀 잘 못하실 거예요. 근데 내가 뭐 그 이상 뭐 10억, 뭐 50억, 100억을 굴리고 있다라고 하면은 아마 제가 하는 강의가 충분히 공감을 하실 거고 사실 여러분들이 큰 돈으로 가면 갈수록 사실 굉장히 사고 팔기가 힘들어져요. 그러니까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요즘 하락장이 조금 힘든 게 유동성도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살 때도 힘들고 팔 때도 힘들어요. 네, 그래서 그러면은 내가
그러면 큰 돈들은 도대체 어쨌든 매매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도대체 어디서 매매를 할까?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락장에서 종목 선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강의를 도와드릴 거고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항상 뭐 추세 매매나 아니면 뭐 38 광땡 매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뭐 강의를 도와드리고 제가 뭐 이메일이나 USB를 통해서도 여러분들한테 다 교육자를 배포를 도와드렸었는데 하지만 요즘에는 수급이 많이 잘 안 터지기 때문에 수급 매매나 아니면 뭐 대형주 매매 아니면 급등주 매매 그리고 뭐 상한가 따라잡기 이런 게 좀 확률이 조금씩 떨어집니다. 왜냐하면 유동성이 부족해지기 때문이죠. 근데 그러면은 결국에는 다 같이 그걸 느낀단 말이에요. 매매를 잘하는 사람들은 똑같이 다 느껴요. 요즘에 상한가가 만약에 뭐 풀리네? 상한가 상따를 했는데 갭이 안 나오네? 이러면은 상따 수급도 굉장히 부족해지고요. 그러면은 어디서 매매를 해야 될까? 저는 개인적으로는 평소에는 주도주 상위를 가지고 와요. 2,500개 종목 중에서 그래도 탑 20, 그러니까 탑 20 종목 아니면은 탑 5 안에 드는 종목만 위주로 매매를 도와드리고 있는데 당연히 당일 매매는 그 종목들 안에서 해야 되는데 사실 비중 실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왜냐면은 요즘에 급등주들 보면은 막 1분봉 길이가 엄청 길잖아요. 그러면서 급등했다가 쭉 이렇게 빠지고 이런 경우가 되게 많기 때문에 그거는 큰 손들도 못 만진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결국에는 주도주 하이를 보는 게 오히려 나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은 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8월 5일 날 하이닉스와 삼성전자 한미반도체가 꼴찌였어요. 꼴찌. 그리고 꼴찌에서 두 번째, 꼴찌에서 세 번째였어요.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죠? 저는 하이닉스랑 한미반도체를 사겠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여기 나와서 공식적으로 추천도 드렸죠. 그렇죠. 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지금 시장에서 잘 버티는 종목이 만약에 시장이 정상화되었을 때는 잘 갈까? 그것도 아니에요, 여러분들. 생각보다 잘 못 갑니다. 잘 버틴다라고 해서 내 종목은 잘 버틴다. 시장이 떨어지는데 얘는 살아있네? 그렇다고 해서 시장이 갑자기 반등 주면은 내 종목이 날아간다? 그런 경우가 그렇게 막 확률적으로 높진 않습니다, 여러분들. 그랬을 때 시장이 강세일 때는 당연히 이 주도주 상위를 보는 게 핵심이고 이 주도주 상위를 보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제가 매일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장 끝나면요. 근데 시장이 약세일 때는 주도주 하위를 보는 게 시장에서 가장 약한 종목. 근데 시장에서 그냥 약한 종목이 아니라 원래 시장을 지배했던 종목이에요. 근데 그 지배했던 종목이 지금은 꼴찌가 돼버린 거예요. 왜? 많이 올랐으니까 많이 내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원리를 활용해서 이게 핵심인데 자, 낙차가 클수록 반등 탄력이 강하게 나오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즉 주도주였으나 현재는 가장 약한 종목을 우리가 주목하는 게 옳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의 10회설 강의 주도주 낙조 매매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꿀빨죠. 이거 하는 분들 꿀 빨았죠. 이번 8월달 초에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그래서 제가 이 낙조 매매 핵심 비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은 파동의 형태와 이 피보나치 비율 그리고 파동의 길이와 변의 간격에 주목을 해야 되는데 결국에는 우리가 이 사이클에 주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가격의 반전, 변곡점을 찾기 위해서 패턴을 적용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패턴을 적용하는데 이게 원리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사실 주도주들이나 아니면 그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뭐 미수나 신용을 많이 쓰게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유한양행 같은 경우에는 뭐 5배까지 쓸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1억이 있다라고 하면은 5억까지도 지를 수가 있다라는 소리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의 결국에는 팔아야 돼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25%가 빠지잖아요. 그럼 깡통 계좌가 됩니다. 그걸 활용해서 우리가 매매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남들이 피눈물 흘릴 때 우리는 그때 매수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패턴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는 이제 BC인데 이런 제가 오늘 설명드릴 패턴은 이 두 가지예요. S 패턴이라고 해서 S1 그리고 C1 패턴인데 샤크와 사이퍼 제가 그래서 샤크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굉장히 많이 활용을 했었죠. 그래서 여기서 피보나치 비율에서 786, 886 이 두 가지를 이제 설정하시면 되는데 나는 이 설정하는 방법이 너무 어렵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지금 바로 저 윤사무엘과 만나면은 제가 보통 이제 목요일에 좀 장중 라이브 방송을 합니다. 그때 이제 저도 이거 좀 활용해 보고 싶은데 알려주세요라고 하면은 제가 바로 알려드리니까 꼭 참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이런 패턴일 때 굉장히 매매를 좀 합니다. 어디서 사냐면은 여기서 사야 됩니다. 여기 이 D 패턴에서요. 그래서 보통 주가라는 게 이렇게 급등을 하다가 여기서 저점이 잡히는 겁니다. 이 저점이 잡히고요. 이렇게 상승을 합니다. 쭉 상승을 하다가 자, 여기서 고점이 나와요. 한번. 그럼 고점이 나오면은 눌림이 나와줘야 되겠죠?
그랬을 때 여기서 눌림이 나오고 다시 한 번 더 이 A라는 고점을 갱신해 주고 나서 자, 그럼 고점을 갱신하면 보통 어떻게 되죠? 이렇게 시장이 좋으면 이렇게 지지받고 올라가요. 근데 시장이 이상하다. 뭔가 악재가 나와가지고 어쩔 수 없이 사람들이 수급이 안 붙다 보니까 이렇게 주가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사람들은 여기서 반등이 나오게 기대를 하거든요. 근데 여기를 손절 잡습니다. 여기를 보통 이 B 직전 저점을. 근데 여기도서도 반등이 안 나오니까 여기까지 내려가면 이제 손절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그게 어떻게 되냐면은 이 저점과 이 최고점을 기준으로 했을 때 되돌림 비율의 78.6, 88.6%에서는 1타점, 여기가 2타점으로 설정을 해가지고 우리가 진입을 하는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예시 차트를 한번 보여드릴 건데 좀 옛날 차트부터 한번 보여드릴게요. 얘네들이 주도를 했었잖아요. 작년 7월 달에는 주도를 했잖아요. 포스코 홀딩스입니다. 자, 그래서 이 종목을 보면은 주가가 자, 여기서 이제 저점이 다지고 나서 한번 1차 파동이 나옵니다. 그래서 어김없이 눌림을 받죠. 눌림을 받다가 이 직전 고점을 넘겨야 된다라고 했죠. 그리고 나서 자, 그러면은 보통 사람들이 기대하는 건 여기서 반등 주고 다시 한 번 더 올라가길 기대하잖아요. 아니면은 최소한 여기는 이탈하지 않고 올라가 주겠지 이 생각을 하면서 버틴단 말이에요. 그런데 얘가 만약에 신용이나 미수를 썼다. 내가 1억을 샀는데 이런 자리에서 1억을 샀는데 여기가 되면 청산이에요. 나는 깡통이 돼요. 5억까지 샀단 말이에요. 1억을 가지고 5억까지 샀는데 원래 단간 수익이었지만 이렇게 떨어졌어요. 그러면은 깡통이 된다. 그럼 어쩔 수 없이 매도를 할 수밖에 없는데 그랬을 때 여기가 1타점, 여기가 78.6, 여기가 88.6. 어디? 이 저점과 이 고점의 되돌림에 78.6. 그러면은 1타점, 2타점에 다 체결됐죠. 그럼 평단이 여기죠. 그랬을 때 4시간 만에 12% 상승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매매의 특징은 빨리 떨어지면 빨리 떨어질수록 낙차가 빨리 떨어지잖아요. 그리고 거기다가 시장에서 관심을 많이 받은 종목이라면은 굉장히 빠르게 수익이 나고요. 이게 조금 느리게 떨어진다라고 하면은 당연히 시간이 조금 걸려요. 올라가는 데까지. 그래서 빨리 떨어지는 종목들은 빨리 수익이 나고 느리게 떨어지는 종목은 약간 느리게 수익이 난다라는 단점이 있는데 자, 그랬을 때 에코프로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이 작년 4월달 최정상에 있던 주도주였잖아요. 그래서 보시면은 자, 여기서 저점이 형성이 되죠. 저점이 형성이 되고 다시 한 번 더 여기 고점을 형성하다가 주가 조정받고 다시 한 번 더 높이죠. 높입니다. 그러다가 이런 데서 지지를 받을 줄 알았더니 쭉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자, 여기가 78.6, 1타점, 여기가 2타점입니다. 1타점만 체결되고 올라갔네요. 1시간 만에 15% 상승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런 자리에서 당연히 뭐 포스코 홀딩스도 에코프로도 저점을 따가지고 반등 시에 매도하는 전략을 또 취했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최근에 이제 보시면은 제주반도체라는 종목이 있었습니다. 2월 15일 날 보시면은 이 종목도 12월부터 2월 때까지 주도했던 종목이었잖아요. 그랬을 때 여기서 주가가 올라가고 여기서 저점이 형성하고 나서 올라가고 눌림 받고 다시 한 번 더 최고점 그리고 나서 쭉 떨어집니다. 여기가 1타점 78.6 23,900원, 여기가 2타점 22,000원 정도. 그러면은 여기가 평단이 되겠죠. 그리고 나서 이게 60분봉이에요. 그러니까 한 3, 4일에 걸쳐서 50% 수익이 났습니다. 이게 떨어지는 것도 며칠에 걸쳐서 떨어졌거든요. 한 5일 정도 걸렸던 것 같아요. 근데 수익도 한 3, 4일 걸려서 50% 수익이 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 구간에서 저점에서 딱 매수해가지고 이렇게 반등 줄 때 또 매도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있었고 최근에는 여러분들 방송에 나와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최근에 이제 한미반도체를 얘기했었잖아요. SK하이닉스랑. SK하이닉스는 좀 다른 패턴이고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제가 말씀드렸던 그 S1 패턴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저점이 형성했었죠. 그리고 나서 다시 한 번 더 올라가고 눌렸다가 재차 이런 식으로 여기 갔다가 이렇게 내려왔을 때 여기가 타점이 된다. 여기가 88.6짜리거든요. 그랬을 때 1차 목표 주가에 도달을 하면서 23% 상승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거는 어떻게 보면은 지금 제 눈에는 이런 종목들이 굉장히 많이 보이거든요. 여러분들이 좀 못 찾아서 그러는데 이게 숙련이 되고 단련이 되면은 굉장히 빨리 찼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미 이 종목들은 여기서 매수를 받아야겠다 대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나서 또 반등 시에는 또 굉장히 생각보다 수익이 빨리 납니다. 그리고 내가 저점에서 잘 사기 때문에 사실 여기가 저점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통 사면 저점이 되더라고요. 신기하게도. 그래서 여기서 또 반등 줄 때 매도한다라고 하면은 상당히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물량 못 실을 게 없습니다. 뭐 100억이 있든 200억이 있든
다 받아줘요, 여기서. 그래서 다 매도할 때 굉장히 편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이런 식으로 최근에 한국가스공사도 여기서 방송 공략을 도와드리면서 1차 목표 주가에 도달하면서 또 23% 수익 안겨다 드렸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최근에 이제 8월 초에 한미반도체랑 SK하이닉스가 주도주 랭킹 하위 종목들이었잖아요. 그 종목들에 대해서 제일 처음에 말씀드렸을 때 아무도 이해를 못 하셨을 건데, 분명히 지금 시장도 또 시장이 굉장히 또 많이 낙폭이 확대된 시장이기 때문에 반등이, 제가 보는 종목들은 반등이 굉장히 또 탄력적으로 나올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함께 이렇게 저점 매수하고 싶으신 분들은 지금 바로 주식 천재인 저 윤섬웰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서서 주도주 낙주 매매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들어봤고요. 오늘의 히든 종목은 또 주도주 낙주 매매로 또 매매를 할 수 있는 그런 종목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오늘의 히든 종목은 뭐죠? 오늘의 히든 종목은 지난주 금요일에도 방송을 했던 에코프로 BM이라는 종목을 가지고 왔는데요. 네. 사실 낙주 매매의 관점에서 이제 가지고 왔느냐 이런 거 물어보신다고 하면 그건 맞아요. 네, 맞는데 약간 패턴이 달라요. 그래서 그 패턴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 거고, 뭐 나중에 나도 한번 이거 진짜 궁금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물어봐 주세요. 그러면 제가 또 알려드릴 테니까. 저 굉장히 생각보다 시크한 것 같지만 굉장히 친절하거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또 저를 사랑하지 않나. 아나운서님 웃는 거 다 보입니다. 네, 아무튼 친절하시죠. 네. 제가 이제 에코프로 BM을 좀 이제 볼 때가 되었다. 사실 제가 작년 2월 달부터 8월 달까지는 2차 전지만 가지고 놀았었는데, 뭐 진짜 열심히 가지고 놀았습니다. 그냥 가는 거는 다 잡았어요. 잡고 또 매일매일 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신나게 매매를 해가지고 아마 그때 저와 함께 하신 분들이라고 하면은 막 억대도 많이 수익 냈을 건데, 근데 개인적으로 지금 바라보는 관점은 그 주도주 관점은 아니에요. 시세 탄력이 막 매일매일 이렇게 가는 거는 기대하는 건 아니고, 하지만 저점 공략은 충분히 가능하다. 왜냐? 가격 메리트가 어마무시하잖아요, 여러분들. 이 종목 주가 최고점이 얼마였어요? 거의 58만 원, 59만 원이었잖아요. 59만 원 얼마였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 주가가 지금 10만 원대까지 하락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면은 분명 이러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야, 실적을 봐라, 적자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데 그거 다 반영됐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그리고 여러분들도 좀 우려하는 게, 이 트럼프 대통령이 되면은 혹시라도 2차 전지가 또 하락하지 않을까? 이 생각을 하실 텐데, 개인적으로는 트럼프 대통령은 누구도 예상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17년, 18년도 집권 시기에는 비트코인에 대해서 굉장히 트위터에다가 안 좋은 얘기를 많이 했었거든요. 강경한 태도를 보여왔는데, 현재는 찬양론자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는 오늘 갑자기 대마를 찬성을 한대요, 트럼프 대통령이. 그러니까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예상하기에는 트럼프 대통령은 전기차에 대해서 강경한 태도를 보여왔는데, 사실 이분이 일론 머스크랑도 사이가 원래 안 좋았어요. 근데 최근에 손을 잡았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개인적으로는 2차 전지는 오히려 좀 완화가 정책적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그리고 최근에도 이동채 회장이 경영권을 또 복귀를 했잖아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그래도 추후에 좀 나와줄 수 있는 게 있다라는 관점으로 현재 바라보고 있습니다. 사실 개인적으로는 너무 이뻐요, 차트가. 여러분들, 주가가 이렇게 떨어지는 게 쉽지 않아요. 이게 제가 좀 이따 얘기해 드릴게요. 이렇게 떨어진다는 게 좀 쉽지 않은데, 개인적으로 그러면 가격 전략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이런 패턴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고요. 사실 이 패턴은 나비처럼 날아서 벌처럼 쏠 수 있는 패턴이다. 이 정도로만 생각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기니가는 14만 한 2천 원에서 13만 8천 원 정도에서 여러분들이 매수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1차 목표 주가는 18만 원, 그다음에 2차 목표 주가는 20만 원, 그다음에 3차 목표 주가는 24만 원 정도로 잡아보시면 되는데, 손절가는 10만 원, 10만 4천 원을 정했어요. 왜 그러냐면 리스크가 있어야 되는. 근데 나는 조금 더 여유 있게 매매하고 싶다라고 하시면은 차라리 손절 자리에서 10만 원짜리에서 한 번 더 들어간다라고 하면은 절대 물릴 자리는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 정도로만 여러분들 체크하시고요. 자, 그다음에 제가 이런 패턴이 나오기 쉽지 않다는 게, 사실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는 저점이 나올 때 다 이런 패턴으로 떨어졌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저는 에코프로가 지금 한 이 정도 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떨어지고 나서 반등 주죠. 똑같은 패턴이에요. 그리고 나서 또 떨어집니다. 이런 식으로. 그리고 반등 줍니다. 자, 이게 하이닉스의 22년 7월, 23년도 1월 달 차트인데, 자, 살펴보면은 여기가 그때고 어떻게 됐습니까? 이렇게 갔어요.
그러니까 결국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는 저는 제가 볼 때는 아마 한 6개월 안에는 저점이 한번 나오고 그때부터 한번 상승 랠리가 나와주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전략명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면은 용처럼 비상하는 2차 전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지금까지 저는 주식을 아트의 경제로 끌어올려서 주식과 물알체가 된 윤사무엘 전문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의 히든 종목은 에코프로 BM입니다. 미 대선 구도에서 충분히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인데 꼭 그게 아니더라도 지금은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충분히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구간이다라고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럼 아쉽지만 우리 전문가님하고는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오늘 무슨 이야기를 나눴는지 오늘의 핵심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신들의 매매 신호, 오늘의 핵심입니다. 생물보안법이 미국 하원에서 통과되면서 우리나라 바이오 기업이 반사이익 기대를 받을 거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관련 종목인 엑셀세라피틱스와 이엔셀 둘 다 매수 사인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히든 종목은 바로 에코프로 BM인데요. 13만 8천 원 선에서 매수할 시 1차적으로는 18만 원, 2차 20만 원, 3차 24만 원까지 도달 가능하다고 분석해 주셨습니다. 네, 오늘의 핵심 살펴보고 오셨고요. 저희가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내용은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상승이나 하락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그리고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고유한 브랜드입니다. 최근에 다양한 사칭 피해가 일어나고 있으니 이 부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